정의당을 말해줘. 어제 3차 당대회 일부 행사에서 심상정 원내대표와 저 그리고 당직자들이 진우션과 엄정화의 말해줘를 함께 공연했습니다. 저는 진우가 한 랩에 도전했었습니다. 뭐 좀 엉터리였지만 그래도 당대회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언론들이 사진 보도를 하면서 정의당을 말해줘 라고 선곡의 취지를 부탁도 안 했는데 알아서 기사 제목을 붙여주었더군요. 홈페이지에도 게시판 등의 영상이 있고요. 연합뉴스 방송에 짧게 소개되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쑥스럽지만 감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일요일날 있었던 정의당 3차 정기당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정당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진보정치 혁신을 1차 완료했음을 보고하고 더 크고 더 넓은 진보정당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것을 선포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주요 안건은 신강령 제정과 특별 결의문 채택이었습니다. 신강령 제정의 의미는 진보정치의 낡은 가치를 혁신하고 시대에 맞는 현실주의 진보정치, 민주주의 진보정치, 민생우선 진보정치를 명확하게 표방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생애강령을 정당사 최초로 도입하여 태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생애별 국민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규정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을 통해서 2016년 원내 교섭단체의 실현, 2017년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정당, 선거제도 전면 개혁, 진보 재편을 3대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전당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올해 안에 더 큰 진보정당을 가시화하겠다는 결의도 밝혔습니다. 정기당대회 사전순서에는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관악을 이동영 후보, 광주 서구을 강은미 후보, 인천 서구 강화을 박종현 후보가 참석해서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야당 교체를 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전 대표께서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셨고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편을 함께하고 있는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주비위의 김세균 공동위원장, 노동정치연대의 양경규 공동대표의 연대사가 이어졌습니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진보재편을 올해 안에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결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걷어내지는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당연히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과거사 왜곡을 통해서 결국 노리고 있는 전쟁 국가로의 변신을 위한 군사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전쟁 국가로의 전환,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은 결국 지난 역사를 되돌려놓고 새로운 동북아의 냉전 질서를 불러올 것입니다. 전력 불균형으로 인해 곧바로 무한 군비 경쟁을 불러올 사드 배치는 이번엔 비록 중국 측이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론화가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민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복 70년, 종전 70년, 동아시아의 미래가 다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익, 우리의 평화를 위한 현명한 외교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며 청년들의 중동 일자리 진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맞지 않고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썰렁한 유머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저유가 시대에 중동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길지도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청년 실업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1.1%이고 구직 자체를 단념한 청년까지 합치면 4분의 1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중동으로 나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의 약속부터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해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높으면서도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에게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되어 있으니 정규직을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자는 황당무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 공약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수 청년들이 속해 있는 저소득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100% 지원해서 일자리 이동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망 앞에 선 청년들이 진짜 웃음을 찾는 일은 대통령의 유머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책임자답게 자기의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원내대표의 상무위 모든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전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100하루 만에 쌍용자동차 노조 이창근 정책실장이 농성을 해지하고 땅을 밟았습니다. 겨울 한철을 70m 창공의 칼바람 속에서 보내며 처절한 투쟁에 나섰던 그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이 우선 다행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이창근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경영진과 옛 동료들에 대한 신뢰 속에 농성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섭 중인 노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실장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신뢰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제 쌍용차 사용자 측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대미문의 노동 참사의 비극을 안고서는 존경과 신뢰라는 모기업 마인드라의 경영 철학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자 복직과 손배소 등의 문제에 대해 경영진이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서 7년간 이어진 모진 사투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노사의 자율적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이창근 실장에게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감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일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선관위 주관 정당 정책 방송 토론회에 조승수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셨었고요. 목요일에는 작년에 이어 천안함 5주기 추모식에 제가 참여합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이죠. 광주 서구울 강은미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및 개소식이 선거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저와 심상정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하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광주시당은 물론 전남당원들의 참여도 부탁드려 봅니다. 예,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강령 전문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더 문장을 다듬기로 했고 그 권한을 제가 위임받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확정된 것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